오주희 팀장은 마케팅팀 회의실 유리문을 걸어 들어오며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겼습니다. 5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고 시선을 둘러봤죠. 직원들은 그녀의 눈길을 피하며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 회의였는데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머,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 장례식장이야? 오주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자, 신입 어디 있어요? 여기 와서 자료 좀 나눠줘요. 정도희는 차분히 일어나 회의 자료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신입사원이었죠. 그가 오주희 앞에 자료를 놓자 그녀는 일부러 손을 뻗어 도윤의 손등을 쓸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든든해요. 우리 팀에 이런 잘생긴 신입이 들어와서 오주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표정 변화 없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 오늘은 새 화장품 라인 마케팅 전략을 논의해 볼게요. 특히 MZ세대 타겟팅에 집중해야 하는데 오주희가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도윤에게 향했죠. 도윤 씨는 MZ세대니까 당신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의견 좀 들을게요. 참석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위브코리아에서 흔한 일상이었어요. 오주희 팀장의 타겟이 된 직원은 대개 회사를 떠나거나 다른 부서로 도망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를 떠날 때 오주희는 도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신입 교육 차원에서 따로 얘기 좀 해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개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단호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내일로 하죠. 팀장의 시간은 소중한 자산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주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회의실을 나가자 다른 직원이 다가와 속삭였죠. 조심해요. 팀장님이 찍으면 끝이에요. 도윤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도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재호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가? 첫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도윤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어요. 오주의 팀장이 바로 접근해 왔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이번 건은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윤리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줘야지. 한재호가 말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증거를 모아.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재호 회장은 위브코리아 창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화장품 제국을 일구며 윤리 경영을 강조해 왔지만 중간 관리자들의 권력 남용은 막지 못했죠. 그래서 아들을 직접 현장에 투입한 겁니다. 도윤의 가짜 신분증과 이력서는 완벽했어요. 아무도 그가 회장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그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위브코리아 사옥은 햇살을 받아 유리창이 반짝였습니다. 58시 30분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정도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어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팀에서 제일 먼저 출근했죠. 와, 우리 신입 열정 넘치네. 오주희 팀장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도윤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모습이었어요. 이거 드세요. 아메리카노죠? 도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전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아, 그래요? 건강을 생각하나 보네. 오주희가 커피를 자기 책상에 놓으며 말했어요. 도윤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신입 교육 겸 해서요. 도윤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의 표정에선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오전 내내 오주인은 도윤에게 사소한 업무를 지시하며 자주 접근했습니다. 서류를 전달하며 손을 스치고 모니터를 가리키며 어깨에 기대고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는 식이었죠. 다른 팀원들은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건 위브코리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도윤 씨,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점심을 먹으며 오주희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죠. 없습니다. 도윤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의외네요. 도윤 씨 같이 잘생긴 남자가. 오주희가 와인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난 사실 나이 차이 있는 남자가 좋더라고요. 경험이 적어도 가능성이 있으면 좋잖아요. 도윤은 음식에 집중하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없자 오주희는 화제를 바꿨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팀 회식 있어요. 꼭 참석해야 해요. 신입의 의무니까. 알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레스토랑을 나오며 오주희는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팀장과 친해져야 해요. 알죠? 도윤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최윤정 인사팀 과장이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윤정은 오주희와 도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오주희는 윤정을 보자 손을 떼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 윤정 씨, 신입 교육 중이에요. 오주희가 태연하게 말했죠. 윤정은 도윤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정도윤 씨죠? 인사팀에서 환영합니다. 적응 잘 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윤정은 오주희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사장님께서 오후에 보고서 검토하신대요. 그리고 빠르게 자리를 떴죠. 사무실로 돌아온 후 도윤은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빠르게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윤정 과장이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을 겁니다. 메시지의 수신자는 회장님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윤정은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오주희의 행적을 기록한 문서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피해자 증언, 동료 증언, 날짜와 시간이 적힌 사건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없어 그녀는 행동하지 못했죠. 윤정은 정도윤의 인사 기록을 열어보았습니다. 완벽한 스펙, 명문대 출신, 우수한 평가.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도윤이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라고 느꼈죠. 금요일 저녁 회식 자리가 무르익었습니다. 소주와 맥주가 오가고 음식이 쌓였어요. 오주희는 도윤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끊임없이 술을 권했습니다. 도윤 씨 원샷. 오주희가 소주잔을 들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도윤이 거절했어요. 아이, 신입이 벌써 팀장 말을 안 듣네. 벌주 한 잔. 오주희가 도윤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잔을 들었지만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오주희의 손이 그의 허벅지에 살짝 닿았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꾸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회식 후에 차 한잔 할까요? 아직 얘기 못한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오주희가 낮은 목소리로 제안했죠. 도윤은 주머니 속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비밀이죠.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는. 오주희가 도윤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회식 장소의 조명은 어두웠고 다른 팀원들은 이미 술에 취해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어요. 내 집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게 어때요? 와인 한잔하면서. 도윤은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만 프로젝트 내용이 궁금하네요. 아이, 답답해. 뭐든 배우려면 선배를 따라야지. 오주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이 다시 도윤의 허벅지에 올라왔죠. 우리 도윤 씨, 승진 빨리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바로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받고 올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팀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오주희에게 물었어요. 팀장님, 또 시작하신 거예요? 뭐가? 오주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신입한테 너무 그러시면. 여직원이 말을 더듬었어요. 오주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일 출근하자마자 내 방으로 와. 업무 태도에 대해 얘기해야겠어.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다른 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오주희의 방식이었어요. 반항하는 사람은 철저히 찍어 눌렀죠. 도윤이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업무 얘기. 오주희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이만 일어날까요? 프로젝트 얘기하러. 죄송합니다. 방금 전화가 집에서 온 거라. 도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급한 가족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주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일? 갑자기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죠. 도윤이 떠난 후 오주희는 소주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재미없네. 다들 집에 가.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약속대로 오주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주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도윤 씨, 우리 회사에서 팀장의 말은 법이에요. 알죠? 물론입니다. 도윤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시간 내요. 거절은 없어. 오주희가 명령하듯 말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주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퇴근 후에 내 차로 데려다 줄게. 도윤이 나간 후 오주희는 창문 너머로 회사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30층 높이에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그녀는 이 힘, 이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거역할 수 없었어요. 한편 도윤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에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오주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 집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게 어때요? 와인 한잔하면서. 도윤은 파일을 저장한 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증거 확보했습니다. 오늘 저녁 더 구체적인 증거를 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최윤정 과장님, 오늘 오후에 잠시 시간 되실까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최윤정과 도윤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죠, 도윤 씨?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궁금해서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오주의 팀장 때문인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두려워서죠. 윤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 조심하세요. 오주희는 강력한 인맥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그냥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윤정은 도윤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신임 맞아요? 도윤은 웃기만 했어요. 물론이죠. 첫 직장입니다. 그날 저녁 오주희의 고급 세단이 한강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내 집이에요. 들어와요. 그녀가 도윤에게 말했죠.
도윤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하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펜트하우스였어요. 탁 트인 전망에 고급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와인 좋아해요? 오주희가 와인장에서 병을 꺼내며 물었어요. 많이 마셔보진 않았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죠. 그럼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요. 오주희가 와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자, 건배해요.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 도윤은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팀장님, 말씀하신 프로젝트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 오주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 사실은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도윤에게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내가 특별히 관심 있는 신입은 따로 관리해요. 우리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관계가 필요하거든. 도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윤 씨, 너무 순진한 척하지 마요. 오주희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어요. 난 당신이 마음에 들어. 당신도 나를 거부하지 않잖아요? 도윤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요? 오주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왜 거부해? 나랑 친해지면 좋은 점이 많아요. 승진도 빠르고 좋은 프로젝트도 맡을 수 있고, 반대로 내 눈밖에 나면 회사 생활이 매우 힘들어질 거고. 도윤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이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자 권력 남용입니다. 뭐라고? 오주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보였죠. 어제 회식 자리에서의 발언도요. 오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히 너 누구 맘대로. 이 녹음 파일은 이미 인사팀에 전달됐습니다. 도윤이 차분히 말했어요. 팀장님의 지난 행적도 모두 조사됐고요. 오주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새끼가,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랑 친한지도 알아? 넌 내일부터 회사에 발도 못 들여놓을 거야.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오주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널 끝장낼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위브코리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오주희는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으로 직행했어요. 윤정 씨, 정도윤이라는 신입, 당장 해고 절차 밟아요.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이유가 필요해? 수습 기간이잖아. 그냥 부적합하다고 해. 오주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팀장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주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신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권력 남용 신고입니다. 윤정이 파일을 꺼냈어요. 증거도 함께 제출됐고요. 말도 안 돼. 그런 건 조작될 수도 있어. 오주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도윤이 들어왔어요. 오주희가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너, 감히 어떻게 해? 도윤은 침착하게 한 걸음 물러섰어요. 팀장님, 진정하세요. 더 이상의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윤정 씨,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해요. 나와 이 신입 중 누구를 믿을 건지. 오주희가 요구했습니다. 윤정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팀장님,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뭐? 오주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 말을 이었어요. 도윤 씨만의 신고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팀장님에 대한 5건의 유사 신고가 있었어요. 다만 증거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했죠. 오주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노려보다가 인사팀을 나갔어요. 이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도윤과 윤정이 남겨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도윤이 물었어요. 정식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윤정이 망설이다 말했죠. 오주의 팀장은 사장님과 가깝습니다. 그동안 많은 신고가 묻혔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달라질 겁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자신의 책상에서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주인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대신 다른 팀원들에게 평소보다 더 가혹하게 굴었죠. 모두가 도윤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오주희에게 저렇게 맞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사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정도윤 사원은 즉시 회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정도윤 사원은 즉시 회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을 부르는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주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끝났네. 회장님께 직접 불려가다니. 도윤은 그저 미소 지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서자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5분 후 회사 전체 메신저에 공지가 떴어요. 공지사항 정도윤 신입사원은 한재호 회장의 아들임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실무 경험을 위해 신분을 비공개로 했으나 오늘부로 공식 발표합니다. 마이너스 인사팀,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모든 시선이 오주희에게 향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오주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에 기대어 섰어요. 이럴 수가. 내가 어떻게...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어요. 그래서 신입이 아니었어? 회장님 아들이 왜 신입으로? 오 팀장이 그런 짓을 했다고? 모든 이야기가 오주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50층 회장실에서는 한재호와 정도윤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됐구나. 한재호가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오주희 팀장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었거든요. 한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니? 네, 녹음 파일과 증인 진술이 있습니다. 최윤정 과장도 협조해주고 있고요. 도윤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좋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봐. 한재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위브 코리아가 진정한 윤리 경영을 실천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한재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아들답다. 그렇게 해. 사람들은 누가 권력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따르는 법이야. 그날 오후 전 직원에게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공지 내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권력 남용 방지에 관한 전 직원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필수 참석 바랍니다. 마이너스 한재호 회장. 오주희는 이메일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전화를 들어 사장에게 연락했어요. 사장님, 저 오주희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 오 팀장, 나도 방금 들었네.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셨어.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사장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주희가 애원했어요. 그만해. 이번엔 선을 넘었어. 회장님 아들을 건드리다니. 사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주희는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증거를 없애려는 듯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윤정과 정도윤이 들어왔어요. 오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서류들은 보존해야 합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오주희가 소리쳤어요. 도윤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진정하세요. 이건 공식 조사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오주희가 도윤을 노려보며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대우받길 원했을 뿐이에요. 팀장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럴 순 없어. 오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 팀장님, 내일 교육 후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출석하셔야 해요. 윤정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주희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의 화창한 오후가 그녀의 무너진 세계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위브코리아 대강당은 300명의 직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이번 사태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한재호 회장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위브코리아는 창립 이래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정도인을 신입사원으로 가장의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한재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제 도윤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회장이 물러서고 도윤이 단상에 올랐어요. 도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윤입니다. 지난 한 달간 신입사원으로 근무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직장 내 성희롱과 권력 남용의 정의와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 한 번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요. 오주희는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 주변으론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의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도윤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한재호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부로 위브코리아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회장의 시선이 오주희에게 향했어요. 오주희 팀장은 즉시 보직 해제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오주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주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상장들을 바라봤습니다. 최우수 팀장상, 마케팅 혁신상, 그녀가 10년 넘게 쌓아온 성과들이었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오주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회사 아이디 카드를 꺼내 바라봤어요. 사진 속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너무 대조적이라 웃음이 나왔어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오주희가 경계하듯 물었어요. 저 정도윤입니다. 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죠. 오주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혼자 서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더 망신 주려고? 오주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대화하러 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대화? 오주희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커리어는 끝났어. 도윤은 문을 닫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팀장님,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주희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왜? 그게 편했으니까.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력이 필요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안 했다면 그들이 나한테 했을 거야.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도윤이 차분히 말했어요. 순진하기도 하네. 오주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회장 아들이니까 모르는 거야. 우리 같은 평범한 직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해.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오주희의 눈에 순간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난 그냥 게임의 규칙에 따라 플레이한 것뿐이야. 그 게임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은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오주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팀장님,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도윤이 제안했죠. 오주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주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건 또 다른 함정이죠? 내가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걸 다시 증거로 쓰려고?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할 거예요. 오주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약한 모습 보이면 사람들이 물어뜯는다고요. 이 업계는 그래.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팀장님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오후 2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주희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나가자 그녀는 서랍에서 사직서, 양식을 꺼냈어요. 한편 최윤정은 인사팀 사무실에서 징계위원회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윤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오주의 팀장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었으니까.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윤정이 파일을 넘기며 대답했어요. 대부분 이미 퇴사했어요. 몇몇은 다른 부서로 옮겼고요. 모두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해서 오늘 우리가 취한 조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회사 차원의 치료 지원도 제공하겠다고요. 윤정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런 제도는 없는데 오늘부터 만들면 됩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산업재해나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윤정은 처음으로 희망을 본 듯했어요. 도윤 씨, 아니, 이사님, 정말 다행이네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셔서 아직 이사는 아닙니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윤정 씨, 이번 일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용기 있는 직원이 더 많아져야 해요. 윤정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후 2시 징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엔 한재호 회장, 인사 담당 이사, 법무팀장, 외부 법률 자문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오주의 팀장 입장해 주세요. 의장이 선언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주의 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재호가 물었습니다. 언제? 10분 전입니다. 윤정이 대답했어요. 팀장실은 비워져 있고 회사를 떠난 것 같습니다. 한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위원회는 그녀의 부재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직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인지 결정해야 하니까요. 징계위원회는
오주희의 부재 속에서도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진술, 증거 검토, 법적 책임 논의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했어요. 마침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주희 전 팀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권력 남용으로 회사 윤리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중징계로 처리하며 향후 재입사 불가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한재호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회사의 윤리 경영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도윤이가 주도하에 TF팀을 구성해 주길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과 윤정이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가시네요. 윤정이 말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론 온화해 보여도 원칙에는 철저하신 분이에요. 특히 윤리 문제는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윤정이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직장 문화혁신 TF를 시작합니다. 윤정 씨도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그냥 과장인데. 이번 일을 통해 윤정 씨의 용기와 원칙을 봤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구나. 한재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죠. 사실 오주희 팀장이 좀 더 저항할 줄 알았어요. 한재호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말했습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자신의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믿지만 한번 무너지면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그래도 변할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도윤이 조금 아쉬운 듯 말했어요. 너무 마음 약하게 굴면 안 돼. 한재호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경영자는 때로 냉정해야 해. 한 사람의 잘못이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한재호가 웃었습니다. 그런 마음 씀씀이가 내 장점이야. 하지만 기회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 도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는 항상 엄격했지만 공정했어요. 정의롭게 살아라, 약자를 보호해라는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위브코리아 전체 사내 메일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공지 직장 문화혁신 TF 발족 안내. 마케팅팀 사무실. 이제는 팀장 없이 직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공지를 본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거 지원해볼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까? 우리가 오 팀장 밑에 있었는데. 다른 직원이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 윤정이 마케팅팀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은 보통 인사팀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문은 드물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로 모두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팀장의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고요. 직원들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윤정이 계속 말했어요. 정도윤 이사님께서 특별히 마케팅팀을 위한 소통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날 오후 마케팅팀 전체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도윤이 들어오자 모두 긴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요. 제 소개부터 제대로 할게요. 저는 정도윤이고 28살입니다. 맞아요. 회장님 아들이지만 그건 제 성취가 아니라 그냥 태어난 환경일 뿐이에요. 그의 솔직한 말투에 직원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 계속했어요. 제가 신입으로 들어온 건 회사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의견이 소중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퇴근 시간을 존중받고 싶어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화이트보드에 적었어요. 좋은 의견입니다. 더요? 서서히 직원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평가가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팀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요. 도윤은 모든 의견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생각을 나눴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팀원으로 일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팀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환경이 아니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케팅팀 직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도윤은 화이트보드 가득 적힌 내용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이걸 토대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게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새 팀장은 누가 오는 건가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직접 마케팅팀을 이끌려고 합니다. 물론 정식 발령은 아니고 인수인계 차원에서요. 그동안 팀 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을 찾을 거예요.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진짜 달라질까요? 회사 문화가. 변화는 쉽지 않아요. 도윤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의지예요. 저도 미래의 경영자로서 배우는 과정이니 함께 성장했으면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여직원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 팀장님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를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직 이사는 아니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브코리아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직장 문화혁신 TF에서 제안한 여러 정책이 하나둘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 리더십 평가제, 유연근무제, 권력 남용 방지 가이드라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회사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었어요. 마케팅팀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도윤의 리더십 아래 직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신제품 출시 캠페인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50층 회장실, 한재호는 마케팅팀의 실적 보고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놀랍군. 한 달 만에 이 정도 변화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들이 원래 능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저 억눌려 있었을 뿐이에요. 다른 부서들은 어떤가? 한재호가 물었습니다. TF에서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윤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5주의 팀장 같은 케이스가 더 있어요. 3개 부서에서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재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내가 몰랐던 일이 이렇게 많았다니. 회장님이 계시는 50층까지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법이죠.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재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도윤아,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끝까지 진행해라. 필요하다면 임원들도 조사해. 누구든 예외는 없어.
네, 아버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전 직원 대상 새로운 위브코리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대강당에는 3,000명의 직원이 모였어요. 한재호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지난 30년간 위브코리아는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 서로 존중하는 문화, 능력으로 인정받는 환경.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토대입니다. 오늘부터 이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회장은 도윤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도윤 부사장을 소개합니다. 도윤이 단상에 오르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마케팅팀 직원들의 환호성이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윤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신입사원으로 보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위브코리아의 진짜 모습,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위브코리아의 새로운 다짐이라는 제목 아래 10가지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모든 구성원은 직위와 상관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습니다. 둘째, 권력 남용과 괴롭힘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되지 않습니다. 셋째, 능력과 성과로만 평가받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도윤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주세요. 우리는 듣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를 마침내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윤은 아버지와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어땠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한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작이지. 한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야. 기업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꾸준히 노력해야 해. 도윤은 창밖으로 석양이 물드는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오주희 팀장은 어떻게 됐는지 소식 들으셨나요? 한재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어. 하지만 우리 회사의 변화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그쪽에서도 주의하고 있다더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변화는 한 회사에서 끝나지 않겠죠. 업계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도윤은 마케팅팀 사무실 앞을 지났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몇몇 직원들이 즐겁게 대화하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최윤정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윤정 씨야말로 축하해요. 인사팀장 승진이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이 밝게 웃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윤정 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멀리서 한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우리 새 캠페인이 소셜미디어에서 대박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변화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도윤과 윤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위브코리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가끔은 큰 변화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배운 순간이었습니다.